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님 누님들, 축구영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해외 축구 소식. 이번 소식은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을 보좌해야 하는 부주장 매디슨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손흥민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매디슨인데요. 최근 한두 경기 좋은 평가도 나왔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한 모양입니다. 영국에서는 심지어 매디슨이 미친 짓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논란이었던 것은 프리킥 탐욕 다툼이었습니다. 에버튼전에 이어 뉴캐슬전까지 토트넘 선수들은 프리킥을 서로 차겠다고 싸웠죠. 이에 주장 손흥민이 선수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달래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허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탐욕의 중심에 매디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디슨은 손흥민을 도와 이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지만 초딩도 아니고 똑같이 굴었는데요. 결국에는 손흥민이 벤치에 있는 NG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는 에피소드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부주장이라면 손흥민을 도와서 주장단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하지만 매디슨은 프리킥 탐욕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로도 영국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PL 레전드 크리스 서튼과 로이키는 각각 다른 주제로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매디슨의 나쁜 습관 그리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의 위기 모두 짚었습니다. 일단 승부 예측을 잘해서 문어라고 유명한 크리스 서튼이 매디슨을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서튼은 뉴캐슬과의 경기 후 매디슨의 다이빙 행위를 지적했죠. 서튼은 매디슨이 종종 쉽게 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매디슨의 뛰어난 실력을 고려할 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서튼은 매디슨이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선수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튼은 BBC 606 프로그램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디슨에게는 이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는 훌륭한 선수이며 훌륭한 축구 선수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경력이 있다. 제임스 매디슨, 당신은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냥 발을 땅에 둬라. 올바른 행동을 해라. 이건 매디슨의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튼은 매디슨이 PK나 프리킥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연기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경기 후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서튼은 매디슨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매디슨의 플레이 스타일과 쉽게 넘어지는 경향 때문에 마마이트 같은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에서 마마이트라는 용어는 강한 호불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마마이트는 실제로 영국에서 매우 유명한 발효식품 스프레드의 이름입니다. 그 맛이 독특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극명한 호불호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죠. 축구에서 어떤 선수를 마마이트 같은 존재라고 말할 때는 그 선수가 팬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디슨을 매우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선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매디슨의 경기에 대한 태도 문제입니다. 맨유 레전드 로이키는 매디슨의 경기력 자체가 그 위기라고 봤는데요. 로이키는 매디슨에게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키는 특히 매디슨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디슨이 시간과 공간의 제공을 받으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나는 여전히 매디슨에 대해 의문이 많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그에 대한 의문은 항상 존재한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잉글랜드에서 몇 차례 실망을 겪었다. 그러나 그에게 시간과 공간을 준다면 손흥민이 뒤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그것은 스퍼스가 적절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그의 지능을 활용하는 데 달려있다. 매디슨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한두 번의 기회뿐이다. 나는 여전히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디슨에게 기대감은 있으나 현재의 경기력에는 물음표가 찍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EPL 출신의 머피는 상세하게 매디슨의 단점을 지적했었습니다. 매디슨은 경이로운 축구 선수다. 매우 지능적이고 훌륭한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선수다. 패스로 기회를 만들고 골을 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매디슨이 토트넘 슈퍼스타가 되고 큰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발전시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의 내구성, 부상을 피하고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매디슨이 90분 동안 꾸준히 활약한 것은 매우 드물다.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어찌됐건 더 잘해야 한다. 그가 개선했으면 하는 또 다른 것은 수비 가담이다. 미드필더 3명 중 10번 포지션을 맡았을 땐 조금 더 수비적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메디슨에 대한 비판이 있는 와중에서 긍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전문 기자 골드는 메디슨의 폼이 좋다고 평가했는데요. 골드 기자는 메디슨이 이제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의 최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시즌 때와는 다르며 이제는 그의 포지션을 놓고 경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를 남겼죠. 베리발과 클루셉스키가 모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메디슨은 매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기 위해 최상의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이죠. 메디슨은 그의 창의성과 포프에게 2번의 선방을 강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활발한 움직임 덕분에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반영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EPL은 국제 휴식기에 들어갔는데요. 메디슨은 여름에 잉글랜드의 유로 2024 스쿼드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 대표팀 첫 스쿼드에 포함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을 떠나고 현재 릭 카슬리가 임시로 팀을 이끌고 있지만 그 역시 메디슨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메디슨에게는 또 심적인 충격이 되겠죠. 잉글랜드 중원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폼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발목 부상을 딛고 돌아온 지난 시즌 브랜드포드와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부터는 단 한 골 두 도움에 그쳤던 메디슨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EPL 3경기 도움 2개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메디슨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부주장의 역할에 책임감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벌어지는 어지러운 선수들의 탐욕에 주장 손흥민 혼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부주장인 메디슨이 토트넘 캡틴을 도와서 팀 분위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부드러운 리더이기에 자신이 로메로와 함께 악역을 자처할 줄도 알아야죠. 최근 저희 구독자님 댓글을 보니 19살 윌손이 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탐욕을 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도 내가 골을 노려도 될 만큼 팀 분위기는 정말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주장단이 이번에 전담 키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달라고 엔지에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메디슨 스스로 경각심을 느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 다음은 폼 회복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메디슨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그에 따라 경기력 기복이 심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토트넘 선수단 분위기에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토트넘의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타성과 마무리 패스의 정확성입니다. 메디슨에게 이타성이란 단어는 굉장한 이질감이 듭니다. 그리고 창의성 있는 패서들이 보내는 절묘한 스루 패스들이 손흥민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메디슨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프리킥골, 중거리 득점 욕심 좀 버리고 팀의 득점을 돕는 킬패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이런 플레이메이커의 이타성을 보여준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아스날에는 이런 역할을 주장인 웨데고르가 하고 있습니다. 웨데고르가 메디슨이 배워야 할 롤 모델에 적합하죠. 팀의 패스 공급, 창의성 있는 킬패스,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만 결정짓는 해결사의 모습까지 말이죠. 메디슨이 좀 발전해서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힘을 싣는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축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형님 누님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구영이었습니다.